자, 이번 주 제가 가져온 주식 테마는 일단은 2차 전지 장비입니다.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투자가 있는 곳에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요한 거 포인트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법안으로 만들고 빠르게 탄소 중립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후세대가 살기 힘든 지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살기 위한 지구를 위해서 이제 친환경 정책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 보급이 앞으로 많아지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2035년이 되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아예 생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다른 해외는 조금 느릴지언정 EU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될 거예요. 법으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도 당연히 투자가 늘어날 거고요. 최근 2년간 동안 이 배터리 관련 업종 중에 배터리 대장이랑 소재 이쪽은 사실 좋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리튬 쪽은 잘 올랐죠. 그리고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장비 업체들은 시총 비율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좀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장비 종목들이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게 됐고요. 소재 업체는 최고 실적 경신하고 소재 업체들이랑 장비 업체들의 주가 가격이 많이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장비는 왜 약했냐? 이제 설비들이 인도되는 게 좀 지연됐고요. 투자가 좀 밀렸죠. 이 대형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 발주를 좀 연기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모멘텀이 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국 내에서 배터리를 조립해서 완성차에 보급해라. 그러지 않으면 보조금 주지 않겠다. 이렇게 법으로 땅땅 박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있었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결국은 북미 내에, 유럽 내에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거기 안에서 밸류체인을 만들어야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적합하니까. 이미 완성차에서 그걸 요구를 하는 거죠. 너네 배터리 북미 내에서 만들어줘. 그래야 보조금 받을 수 있어. 글로벌 트렌드가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법안으로 이 자국 내에서 배터리를 조립하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좀 밸류체인을 만들어 가는 게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당장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카파가 증설되면 당연히 장비 업체들도 매출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일단은 장비 업체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확실한 곳을 들어가야 돼요. 그죠? 실적 확실하게 뽑아줄 수 있는 곳, 그리고 확실하게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곳,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장비 쪽이라는 거죠. 친환경 정책 그리고 배터리 생산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 대기업들을 위해서 투자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업체 설비가 늘어나면은 2차 전지 장비의 성장이 담보가 될 것이다. 이 반도체가 성장할 때도 그랬어요. 소부장이라고 그랬죠. 소재 부품 장비. 소재는 일단 2차 전지에서는 소재는 일단은 좋은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이제 장비 업체들도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올해 연말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저평가 구간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장비 업체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옥석 가르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됩니다. 이미 2021년 말에 수주 잔고가 2조 원대였는데 2022년 2분기 들어서면서도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3조 4천억 원. 이게 10개 장비 회사를 합산한 금액인데 장비 회사들의 그 수주 규모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수주를 받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 북미 지역 뭐 투자라든지 유럽 지역 투자라든지 기존에 투자를 좀 했었던 기업들이 좋겠죠. 이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SK 또 뭐 머티리얼즈, SK 온 이런 회사들한테 이미 수주를 받았던 종목들 또는 그 말고도 해외 기업들의 좀 진출, 수주 계약을 맺어봤던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제가 픽해본 종목들은 어떤 거냐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 그죠? 토탈 솔루션.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설계부터 중간에 이제 유지 보수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로 픽을 하겠죠, 대기업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전체적인 그 발주할 때 돈 규모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좀 선호하죠. 예전에 반도체랑 잠깐 비교를 했는데 반도체는 좀 사이클 등락이 있었어요. 그죠? 반도체는 뭐 슈퍼 사이클도 있었고 아닌 시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2차 전지 장비는 전 세계적인 이 트렌드 그리고 정책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사이클 등락이 좀 적지 않겠느냐, 반도체 때보다는. 거기다가 국내 고객사에 납품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해외 수출 같이 이루어지는 종목들로 보면 좋겠다. 그럼 이제 국내 그 대기업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창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 쪽에 24년도에 또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공장 증설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간 100기가와트씩 만들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증설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K온에서는 국내 3사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북미 쪽에서는 포드랑 합작을 해서 또 발주를 하고 있다고 하고, 켄터키 쪽, 테네시 쪽, 이쪽에 북미 쪽에 좀 공격적으로 공장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한 곳은 노드볼트라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진출했던 종목들이 또 하나기술이나 원익 P&E 같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뭐 리비안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쪽에서도 또 수주가 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픽해온 거, 토탈 솔루션이 가능한 기업 어디가 있을지 제가 좀 이번에 가져온 것은 PNT랑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PNT가 이 토탈 솔루션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코터에서 프레싱 머신, 슬리터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이 국내 고객사에 뭐 노친기라고 하는 것을 납품한 이력도 있다고 하고요. 평강필름 소재 설비, 그리고 2차 전지 분리막 설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헝가리, 미국 법인이 있어서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 해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전극 공정이라고 하는 게 전체 배터리 공정에서 35%까지 차지하는 주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많더라고요. 이 SK온 쪽에 지금 발주를 예상하고 있고, 이 북미 쪽에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SK온이.
그래서 이쪽에서 수주가 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요. SK 넥실리츠 쪽에서도 음극재 쪽 동박 생산 장비가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PNT에서 만드는 장비가 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극 공정에 대해서는 레이아웃부터 유지 보수까지 종합 솔루션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NT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 제가 생각하는 종목 중에서는 사실 탑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어땠냐? 중간에 지지 자리를 좀 잘 받았더라고요. 중요한 지지 자리가 이제 44,000원대니까 여기를 더 이상 깨지 않는 게 좋겠죠. 이번에 또 반등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주 잔고도 많은 상태인데다가 SK온이 증설하면서 함께 성장 이뤄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저항이 또 있으니까 51,000원대 잘 넘기는 거 나와줘야 또 큰 상승 가능한 겁니다. 이제 항상 주식은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죠? 깨버리면 의미 없어요. 지지 자리를 깨버리면 의미 없고, 또 저항 자리를 뚫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잘 올라갈 수 있는지 계속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전자석 탈철기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 탈철기가 뭐냐면 이 배터리 내에서 화재를 불날 수 있는 금속 이물질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필수 요소죠.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다고 하는데 습식 쪽이 이 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보 마그네틱이. 지금 고객사는 LG화학 있고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소재 회사가 이 주요 고객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탈철기라고 했는데 리사이클링에서도 또 안전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폐배터리 쪽도 시장이 좀 확장되고 있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재 공장을 만들었어요. 리튬, 수산화 리튬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고 이미 준공이 되었고 지금 이제 첨가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원재료까지도 같이 가볼 수 있는, 장비만이 아니라 소재까지도 같이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또 중국에 있는 소재 신규 법인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 쪽 전기차의 시장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은 장비 쪽에서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고 이번에 소재 사업 확장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차트는 어떤가 찾아봤더니 여기도 이제 지지 자리를 좀 다 지지를 잘 하고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좀 탔거든요. 차트가 좀 괜찮은 종목이에요. 저점도 잘 높여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한 저항이었던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기존의 저항이었던 데를 지지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평선도 지금 정배열로 바뀐 상태입니다. 차트 이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보 마그네틱도 가져왔습니다. 자,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2차 전지 장비라고 하는 종목들이 사실 겁나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보시고 그 중에서도 차트 좀 볼만한 것들 픽을 해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고 보다가 그래 유망하긴 하지. 앞으로도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테마 얘기 즐겁게 들으셨길 바랍니다.